2026년 63회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상표법 입문 강의 15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자, 15회에서는 33조 1항 각호를 좀 계속 보고 있는데 33조 1항 각호의 마지막 7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호는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1호부터 6호까지 식별력이 없었죠. 자타 식별력 없는 상표. 상표의 기능 중에 자타 식별력이 중요한데 그 부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 1호 내지 6호에 그 외에도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다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7호에서 일반적인 규정으로 좀 한 겁니다. 7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1호부터 7호까지 했죠. 33조 1항 각호를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그냥 간단하게 우리 암기도 좀 해보고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조 1항 7호입니다. 우리가 보관성현 흥강기 해가지고 마지막 7호입니다. 7호. 7호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보통 명칭도 있었고요. 성질 표시도 있었고, 바로 전에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현저한 지리적 명칭 이런 것들도 있다고 했었죠. 이런 것들 외에도 식별력이 없는 것들은 진짜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1호 내지 6호처럼 좀 명확한 거 말고도 애매한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7호에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1호부터 6호 외에 라고 돼 있죠. 식별할 수 없는 상표,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걸 이제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7호, 그러니까 너무 일반적 규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법 규정만으로는 뭔가를 따질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판례라든지 그다음에 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사 기준이 있고요. 판례에서 이런 거 7호에 해당하는 상표들을 기본적으로 정리하고 있어야 되고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1차 시험에서는 객관식 시험이니까 암기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7호냐 아니냐 이걸 구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제 2차 시험에서는 아직까지는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걸 7호에 해당하는 상표들을 좀 요약 정리하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2차는 논술 시험이니까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 예시를 좀 보겠습니다. 자,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은 우리가 1호 내지 6호를 알고 있어야 돼요. 1호 내지 6호에 해당하면 1호 내지 6호로 우선 지적을 하면 되죠. 근데 이제 1호 내지 6호라고 딱 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은 어떤 것들이냐면, 자,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결합된 경우들입니다.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just to do it 그러면 이거는 우리 나이키에서 많이 쓰죠. 이거 상표 등록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문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거 invest variable universal life 그러면, 자, 요게 이제 무슨 변액보험을 나타내는 거래요. 근데 이제 되게 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결합된 거라, 이런 것들은 특정인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자타식별력이란 건 결국에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것들을 되게 중요한 어떤 취지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인사말 같은 거. 자, 이런 거 특정인이 독점하는 게 좀 그러겠죠. 근데 나중에 등록될 수는 있습니다. 굿모닝 증권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14. 자, 114 요것만으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다른 게 결합을 한다든지 그러면 등록될 수는 있는데, 자, 요 114만으로는 등록이 좀 어렵다. 왜냐하면 특정인이 독점해서는 안 되고 많이 쓸 수 있는 단어잖아요. 무언가를 이렇게 우리 안내 번호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이런 상표 등록된 경우는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무언가가 다른 게 결합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런 애들은 상표 등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게 원래 예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 강의 때 할 건데, 자, 무슨 구호 같은 것들 있죠. 그 다음에 광고 문구 같은 것들, 아까 just to do it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광고 문구, 아까 변액보험 같은 것들, 표어, 인사말, 그쵸? 인칭대명사, 미스터,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유행어 이런데, 요거 유행어는 조금 범위가 넓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해요. 요것들은 나중에 방송 프로그램 명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진짜 방송에서 여러 가지 연예인들이 쓰는 유행어, 이런 것들도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게 해놨습니다. 이런 분들을. 그 다음에 연도 표시, 단순하게 1998 이런 것들 잘 등록이 안 돼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단기, 서기.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네 황제인가요? 일본 표시가 별도로 있습니다. 연도 표시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등록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 특정인이 독점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사진이라든지 인쇄들도 원래 일반적으로는 되는데, 단순하게 사람이나 동식물의 사진이라든지 문화재 사진, 단순한 자연 사진, 이런 것들은
이것들도 1호 내지 6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통 명칭도 아니고 보는데 근데 특정인이 독점해서 안 됐겠다라고 해서 정해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소적 의미로 많이 쓰이는 것들. 자, 무슨 뭐 파크랜드, 무슨 뭐 여러 가지 랜드 붙이는 경우 많죠. 그다음에 플라자, 쇼핑 플라자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만으로 구성된 거는 상표 등록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 많이 사용되고 누구나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흔히 있는 명칭처럼 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장소적 의미로서 많이 쓰는 단어를 우리가 33조 1항 7호에서 예시로 두고 있습니다. 7호에서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들의 예시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외에도 많습니다. 많죠? 장식적 무늬, 상품의 외부 표면. 우리가 이제 무슨 악어 가죽 같이 뭐 이렇게 있는데 뭐 무늬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무늬 자체를 하는 거는 상표로 등록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많이 알려진 뭐 체크무늬라든지 뭐 그렇죠, 유명한 뭐 여러 가지 회사의 그런 거라면 모르겠지만, 자, 단순한 재질만 나타내거나 이런 것들은 등록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이런 것들은 이제 판례들이 있어요. 이제 조계종 이런 것들은 종교 이름이잖아요, 분야. 그래서 특정인이 독점 뭐 특정 회사라든지 뭐 종교 단체에서라도 독점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011은 아까 114 비슷하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우리 인터넷 도메인 이름에서 많이 쓰는 거죠. co.kr.com. 이것도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고 누구나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구성된 거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뭐 의약품 명칭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의약품 같은 것들을 유통하는 회사에서나 이런 명칭 같은 걸 일부러 상표 먼저 등록받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의학 업계에서는 이런 명칭하는 어떤 좀 규약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정인이 독점하지 않고 누구나 써야 되는데 이런 비독점 명칭이라는 어떤 규정에 있는 단어라면 상표 등록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하여튼 요 개념이 뭐냐면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들은 다 자타 식별력이 없고 특정인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종류가 되게 많죠. 자, 이런 것들도 암기할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입문 강의에서는 이렇게 소개하는 정도로만 하고요. 기본 강의 땐 암기할 수 있는 암기 코드 2문자 알려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7호가 자타 식별력 없는 상표,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3조 1항 각호를 쭉 봤었습니다. 그래서 33조는 1항, 2항, 3항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금 1호부터 7호까지 쭉 봤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자, 이게 좀 시간 뭐 얼마 한 1회에 8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신다면 또 앞에서 한번 시간 날 때 그냥 가볍게 들으십시오. 뭐 딴 데를 보면서도 그냥 한번 그냥 자꾸 그냥 귀에 익숙해지고 용어가 익숙해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33조 1항 각호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33조 2항 요거를 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제 33조 1항 요거 이참에 아예 외워두시죠. 우리가 33조 1항의 각호는 여기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등록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등록이 안 되는 자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관, 성현, 흥강기, 보관, 성현, 흥강기. 3호가 성질 표시에 관련된 거. 고요. 그다음에 7호 지금 막 했죠. 1호부터 6호 외에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다. 보관, 성현, 흥강기 이렇게 암기를 아예 해두시면 좋겠죠. 자, 지금 우리 33조는 상표 등록 요건 중에 자타 식별력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공부 명언, 포기할 이유보다 버틸 이유를 생각하라. 자, 이미 뭐 공부를 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포기할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그렇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더 할 이유를 자꾸 찾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입문 강의 조금 매일 이렇게 업로드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저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매일 평일에 계속 올린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게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공부 꾸준히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입문 강의 15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근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